우리가 보통 견적이라고 하는 거죠. 견적이라는 거. 견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비용을 계산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에 대한 직접 재료비, 뭐 인건비, 그 다음에 이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 룰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모범 답안이 딱 하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회사마다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딱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결정할 때 더 싸게 사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라는 거, 뭐 물건 값을 우리가 어디다 의존하냐면 품셈이라고, 그것도 뭐 우리 물가정보지에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딱 어떤 품목은 어느 가격에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토당토하는 가격으로 매겨서 재료비가 얼마 들었다고 할 것도 아니고, 또 인건비도 계략적으로 우리가 그 물가정보지에 얼마의 그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죠.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뭐 인건비에 대해서 좀 더 적게 줄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비용 계산해서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견적을 내는데, 견적을 내는 거, 그러면 이제 공사 원가가 있잖아요. 몇 가지만 보겠어요. 공사 원가가 있어요. 원가 그러면 이제 재료비, 노무비, 뭐 경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노경재, 뭐 노경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노무비 그러면 이제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야죠. 일반 경비 이렇게 해서 넣는 걸 이제 우리가 공사 원가라고 원가. 원가는 이익을 배제한 거죠. 이익을 배제한 게 공사 원가지. 원가라는 건. 사실 이익을 포함해서 사실 원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익을 포함한 건 또 뺍니다. 이건 노경재는 공사 원가고. 그 다음에 총 원가를 할 때는 이윤이 들어갑니다. 이제. 공사 원가 할 때는 이윤이 없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공사 원가에다가 일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이제. 일반 관리비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 뭐 회사를 유지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잖아요. 일반 관리비로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제조 원가, 요 원가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또 계산해서 일반 관리비를 뽑아야 되고, 대개 한 6%에서 14% 사이에 뽑아야 되고, 일반 관리비 다음에 이윤이 붙습니다. 이 이윤도 역시 규정적으로 그 노무비, 여기 이제 뭐지, 공사 원가에 대해서 공사 원가 플러스 일반 관리비, 뭐냐면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일반 관리비를 해서 이렇게 재료비 빼고죠.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를 포함한 데다가 여기도 공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는 15%, 공사에서는 15%고 제조할 때는 제조업에서는 25%입니다. 공사에서 15% 정도 붙여서 이윤을 내죠.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룰로 있어요. 뭐 예전 가격 그러면 이제 거기다 부가세가 들어가죠. 부가세가 들어가는 룰로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항목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 다음 재료비를 따질 때도 말이죠. 재료비를 따질 때 할증, 할인 이게 있습니다. 할증 같은 게 있습니다. 할증이 뭐냐면, 재료비 할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선이 만약에, 이따가 구해보겠지만, 전선이 만약에 뭐 20m짜리 전선을 사왔다. 내부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딱딱 재서 뭐 10cm, 뭐 20cm, 뭐 몇 cm 붙여서 딱딱 해서 계산은 안 돼요. 왜냐하면 꼭 기렛밭이라는 게 있어. 잘라낸 짜투리가 있잖아요. 짜투리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그 여유를 또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10%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로 가면 3%인데 5개는 길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렛밭이 좋게 나오는데 옥내로, 이 용어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방송용어로 적당한 건지. 기렛밭이. 이건 참 사실 그런데. 있어요. 짜투리가 있어, 짜투리. 짜투리가 있다고. 어쨌든 간에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맞죠. 그래서 할증이 있고 또 할인이 있고 또 뭐냐면 공사 방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철거할 때, 그러니까 시공할 때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철거할 때는 0.5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망치로 깨부술 거니까. 그건 뭐 설치할 때 좀 조심스럽게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만약에 재사용할 거다, 다시 사용할 거다 하면 조심스럽게 떼야 되잖아요. 그럼 0.8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그 작업 공정에 대한 거를 감안을 해서 할증, 할인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도로가 만약에 물건 날라야 되는데 도로가 매끈하지 않고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하면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소를 줘야 되는 요소를
법으로 정해줍니다. 이제 그걸 다 계산해 갖고 공수로 그렇게 해놔야 적절한 비용을 준다 이거지. 똑같이 한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이제 연탄 100장 나른다. 뭐 이 정도 그런 거 연탄 본 적도 없는 사람도 많은데 요즘은 연탄 100장 나른다면 연탄을 뭐 그냥 똑같은 동네에서 동네로 그냥 옆집 주는 거 하고 이 아픈 데 갖다 주는 거하고 다르지.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배달이 안 돼. 그냥 비용 더 내야 되는 거지. 그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걸 여러분이 이따가 하면서 확인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다 있습니다. 뭐 보험료, 뭐 소모품비,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런 걸 다 생각할 수는 없고 이런 건 이제 회계하는 사람들이 정리하는 거고 가다 보면 뭐냐면 이제 공구손료라는 게 있어요. 공구손료 뭐냐면 어차피 이 재료비는 아니죠. 재료비는 아니야. 왜 벤치가 들어갔다. 근데 재료비는 아니잖아요. 벤치 넣어서 할 거 아닌데 공사할 때마다 내가 재료를 몇 천만 원씩 샀으니까 이것도 포함해서 해주시오. 안 되지. 왜냐면 그건 다음에 또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공구에 대한 감가상각을 줍니다. 이제 감가상각을 주는데 우리 건물도 감가상각 있잖아요. 이게 정률제, 정액제 이런 거 있어요. 원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 공구손료를 그냥 우리 공사에서 몇 프로 해서 합시다 해갖고 공구손료는 직접 노무부에서 간접 사무실에 사람들이 하면 상관있겠냐. 그래서 직접 노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3%만 감안해서 공구손료를 계산을 해서 정산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거기에 이제 타당성이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딱 정해져서 어떤 공사 중에 탁 치면 모범 답안이 1번으로 탁 나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데 기본 룰대로 계산하는 걸 연습을 시키는 거야. 사실 이걸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전기 시설에서는 사실 경제성 공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돈이 얼마 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상계가 돼서 그걸 만약에 우리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이익을 내려면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즘은 그 전기 관리자나 전기 시공한 사람이 돈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안 된다. 은행 이자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들을 좀 배우게 되죠, 다. 어쨌든 이것이 과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1번에 보면 공사 원가에 계산할 때 공사 원가 계산에 비모 공사 원가. 여기 보니까 총 원가네요. 총 원가. 총 원가는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총 원가에는 전부 다 들어갑니다. 공사 원가가 들어가고 공사 원가가 뭐죠? 네. 노경재, 재료비, 용비, 경비 들었는데 이 공사 원가에 들어가는 요 품목 이외에 일반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이윤이 있죠. 거기가 총 원가에 들어간 거죠.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총 원가에는 다섯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넷, 다섯 개. 두 번째. 수전 설비를 하는데 순공사의 원가 합계가 지금 여기 얼마냐면 20억입니다. 아니다. 2억입니다. 2억. 동그라미 너무 많아서 2억입니다. 2억. 2억이 원가인데 이때 일반 관리비는 얼마냐? 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얼마에서 얼마까지 일반 관리비를 부여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얼마? 5.5%입니다. 2억에 대해서 5.5%. 6%, 5.5%, 5% 이렇게 되는데 5.5%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5.5%니까 100분율이니까죠. 계산하면 얼마냐면 1,100만 원. 1,100만 원에 일반 관리비가 들어갔다고 보는 거지. 이 정도 비용이. 세 번째. 어느 정도 보는 게 가장 적당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보는 게. 또 이게 또 그 입찰이라는 우리나라는 입찰 제도가 돼서 입찰로 들어가는데 입찰로 들어갈 때는 사실 그 입찰로 들어갈 때는 그 예정 공사가액이 있어요. 예정 공사가액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적당하게 결정이 나거든요. 나는데 뭐 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최저 입찰제면 최저가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최저 입찰제를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또 너무 싸게 집어넣는 사람들. 요즘 공사는 자기가 공사하면 더 좋은데 되게 또
그 유령 회사들이 많아서 하도급을 많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윤 따지는 게 있습니다. 3번에 전기공사의 공사 원가 비목이 다음 같은데 노경재 쭉 있습니다. 이제 재료비가 8천만 원, 노무비가 4천만 원, 경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윤이 얼마냐? 합계가 얼마입니까? 합계를 내야 돼요. 합계. 지금 전체 합계가 얼마냐면 합계. 그 노경재가 이제 공사 원가니까 공사 원가가 노 플러스 경비 플러스 재료비에서 합계가 있어야 됩니다. 합계가 얼마냐면 지금 거기 1억 2천, 1억 4,500이죠. 1억 4,500. 1억 4,500만 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냐면 일반 관리비가 얼마냐면 55%. 그죠? 1억 4,500 곱하기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또. 그냥 다 쓰셔야지. 예? 55%죠. 0.5%. 5.5%니까 0.0055예요. 0.055. 0.05%. 0.05. 계산하면 얼마냐면 797만 5천 원. 797만 5천 원이 나오면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윤을 계산할 때는 이윤을 계산할 때는 뭐 있어야 되냐면 노무비, 노경일이거든요. 그죠? 노무비, 재료비하고 일반 관리비입니다. 일반 관리비. 예, 이거기 때문에 그랬죠? 경비에 들어간 게 일반 관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무비가 지금 얼마였냐면 거기가 4천만 원이고 그죠? 재료비가 얼마냐면 재료비가 8천만 원이고 요건 그대로 있는데 일반 관리비가 있잖아요. 일반 관리비가 797만 5천 원이죠. 이걸 다 더해서 5천 원인지 9천 원인지 되네.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냐면 거기 0.15, 15%. 계산 여러분 계산기로 하셔야 돼. 계산기로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 이윤이 얼마 예정되냐? 지금 이윤이라는 게 이윤이 1,094만 6,250원인데 그러니까 얼마짜리 공사죠? 지금 공사 전체가 공사 원가가 지금 1억 4,500짜리 공사를 하면 이윤이 얼마 난다고 보냐? 1,094만 원, 1,100만 원 선 좀 난다 이거죠. 그죠? 그냥 감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 수준의 이윤이 있다고 보는 거야. 다 지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이 남을 텐데. 어쨌든 계산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일 안 하지. 또 많이 남는다 생각보다. 네 번째. 총 공사비가 32억 원입니다. 자, 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요 문제는 다 겠죠? 32억 원이고 공사 기간이 18개월이에요. 18개월이고 내용이 뭐냐면 지금 다 우리 전기공사잖아요. 이 견적은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답이 다 있어요. 견적은 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윤, 노경일 이것만 하면 되지. 나머지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데 참고자료에 의거해서 참고자료 보시면 알겠죠. 참고자료 한번 보세요. 이거 좀 뭐죠? 계산해보라고 그랬는데 간접 노무 비율을 계산을 했어요. 지금 제목은 뭐냐면 간접 노무 비율이에요. 근데 공사 종류에서 전기 동그라미 쳐요. 이 전기 공사 있잖아. 공사 종류에서 전기에 동그라미 쳐. 옆에 뭐 있죠? 15% 동그라미. 그 다음 공사 규모 두 번째 칸에서 이게 지금 32억 원이니까 30억 이상 동그라미 치고 거기 뭐죠? 16% 있죠? 그 다음 공사 기간에서 18개월이니까 12개월 이상에 또 뭐냐면 17% 있잖아. 17%. 네? 그거 3개 평균인가 평균. 간접 노무 평균이니까 3분의 15 플러스 16 플러스 17% 해서 계산한 게 뭐냐면 16%가 딱 나온 거지. 이게 간접 노무 비율을 따지는 방법이야. 간접 노무 비율을 따질 때 뭐 따진다고? 간접 노무가 그랬죠? 간접 노무가 뭐랬죠? 직접 노무는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이고 간접 노무는 뭐냐면 사무실 직원들 아니야죠? 간접 노무 비율을 따질 때 사무실 있는 직원들 비용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진다고? 첫 번째 금액 수준을 봐서 그 다음에 금액 수준은 일이 많을 테니까 그 다음에 기간 수준을 봐서 공사 기간 수준을 봐서 그 다음에 이 공사 방법 전기공사냐 뭐냐에 따라 봐서 이 세 개를 가지고 따진다 이거 간접 노무 비율은 세 개를 가지고 따져서 요 방식에 의해서 가산이 돼서 이 퍼센트를 가지고 정한다 이거 알겠어요? 간접 노무는 이렇게 따진다 이거야. 다섯 번째
건물 층수별 할증률에 있어서 30층 이상은 어떻게 따지냐? 30층 이상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났었는데 이것도죠. 할증할 때 30층 이상에 대해서는 매 5층 이내 증가마다 1%씩 가산한다. 하죠. 이 층수가 많다는 게 공사는 상당히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층수가 많다는 건 상당히 무리가 돼서 30층 이상이 된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1% 증가는 5층 이내 증가마다 1% 증가시켜도 계산한다. 할증 할인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거 6번 문제 잠깐 보시면 6번 보시면 산악지역 동그라미 치고 이제 또 그죠? 군사시설 구내에 배전만에서 200m 동그라미 치고 거기서 3C라는 건 세 가닥이라는 거예요. 3상 그죠? 3C에 6.6kV의 케이블을 포설하려고 하면 포설을 묻는 거지 했는데 자, 1번에 보니까 3상 세 가닥짜리예요. 6.6kV 80 스퀘어짜리 기본품이 0.144 인퍼메타 메타당 한 사람이 0.144 그러니까 뭐냐면 10개를 나눌 수 있겠네. 잘하면 그죠? 한 사람이 1.4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공정을 사람을 일단 시켜본 거예요. 알겠어요? 보통 사람 해보고 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통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메타당 0.144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공구가. 그러려면 이렇게 계산 안 했겠지. 원래 뭐 한 100개를 놓고 몇 사람이 해본 다음에 평균을 쳐서 나눈 거겠지. 그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했을 때 산악의 할증이 50% 산악이니까 아무래도 평지보다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군사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좀 쉽지 않겠어요? 군사지역이니까 뭐 지뢰가 있지는 않겠지 설마 그죠? 어쨌든 그냥 군사지역에 20% 적용을 해서 공수를 계산하라. 소수점이야 두째짜리까지만 계산하니까 셋째짜리 반올림하겠지. 그러면 필요한 케이블의 5개 길이는 할증 포함해서 몇 미터니까 그 내용을 가보시면 전선에 할증 할인이 있어요. 그러면 5개 전선은 할증이 5%, 옥내는 10%. 그죠? 5개가 짧다 그랬잖아요. 할증. 이게 뭐냐면 전선에 여기 그 짜투리가 있어서. 그다음 케이블 같은 건 5개가 3%, 옥내가 5%. 거의 절반 수준에 그죠? 전선 간 배관은 10% 할증 주고 트롤리선은 1% 할증 주고 동대 동봉은 3% 할증을 주고 할증 할인이 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뭐냐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만약에 애자가 100개 미만의 5% 할증 준다는 게 뭐냐면 이건 애자는 말이죠. 제품이잖아. 완제품인데 100개를 줬는데 100개를 딱 준 말이지 공사가 안 될 수 있어. 불량이 있잖아. 그 안에 또. 불량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다가 작업하다 파손도 될 수 있어요. 떨어뜨려 갖고. 그럼 뭐 또 살아갈 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규격품도 있고 그러니까. 할증 할인이 인정이 돼야지. 어쨌든 그 인정되는 범위가 얼마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케이블은 고압 케이블은 얼마냐? 고압 케이블은 지금 얼마냐? 80 스퀘어짜리 고압 케이블은 얼마나 드냐? 했을 때 지금 200m에 답을 봅니다. 인식하면 0.144인이에요. 메타당이니까 이게 총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뭐가 있냐면 지금 산악의 할증이 50%, 군사 할증이 20%니까 1.7 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정상이 아니잖아. 0.5가 들어가 있고 0.2가 들어가 있고 아닐 때 1이니까 그죠? 1에 대해서 산악의 할증이고 군사적 할증이 있어서 1.7 해줘야 되지. 그래서 48.96인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건비가 1인당 만약에 뭐 10,000원이다. 예를 들면 말도 안 되겠지만 뭐 10만 원 했다면 48.96 들어가서 490만 원 내라 이거야. 그죠? 인건비 계산은 방법이지. 케이블은 얼마 드냐? 케이블은 지금 5개잖아요. 산악에 5개니까 200m에 대해서 얼마 주죠? 1.03, 3% 정도죠. 케이블이니까 3%의 할증을 줘서 전선을 얼마큼 줘야 되냐? 206m를 사용한 걸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야죠. 정상이다 이거지. 이 정도 감안을 해준다가 정상이다 말이야. 네. 7번 문제. 요번에는 말이죠. 요번에는 그 목도공이라는 게 나와. 목도공이라는 건 뭐냐면 짐을 나르는 사람이에요. 나르는 사람인데 2톤짜리 되는 변압기 한 대를 도로 2톤 장대면 용량이 얼마짜리냐면 이게 보통 한 500kW짜리 500kg짜리는 없네. 500kg짜리는 없네. 근데 그 변압기 한 대를 도로 상태에 보통 100m 거리를 사람이 들어서 나른다 했을 때 그 필요한 사람 숫자하고 운반비는 얼마를 주면 되냐. 그래서 이제 거기 목도공은 힘들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당을 6시간 기준으로 하라 이거야. 일당 8시간 기준 안 된단 말이야. 하루 8시간이 아니고 6시간 기준에 일당을 주라 이거야.
그다음에 정부 노임 단가에서 목동은 13,500원, 이건 하면 30년 전 걸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절대 안 합니다. 뭐 한 13만 5천 원 하겠지,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그럼 인력 운반 및 적상 적하 시간, 이거 뭐냐면 올려놓는 기준, 내려놓는 기준 할 수 있어야죠. 상차 하차잖아요. 올리고 내리고 하죠. 그다음에 인부 지게로 운반하고, 지게는 아니겠죠. 인부 운반. 그다음에 지게를 지거나 인부를 하거나, 사람 장애물, 중량물, 목도 운반 및 산출 공식이 거기 아래에 있는 거야. 이건 식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니까 언제든지. 곱하기 m 곱하기 v분의 60 곱하기 2l 플러스 t. 이게 뭐냐면 인건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얘 보세요. 이게 인건비야. A가 인건비를 계산해줘야지. T는 시간이겠지. 시간이니까 대개 6시간 곱하기 60분이잖아요. 분으로 따지는 거야. 360이지 대개. 분으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요걸 이제 시간이 만약에 5시간이다 그러면 인건비를 이제 나눠줘야 돼. 적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적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어떻게, 이건 비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이 뭐냐면 M이 필요한 목동의 수야. 사람 숫자. 맨. 그 다음에 요걸 따지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뭐 여기까지 뭐 통상적으로 언제든지 계산하는 거니까 요거 계산하는데 60 곱하기 다음에 여기 뭐냐면 속도야. 이게 V가. 속도야. L은 길이고 거리. 속도인데 이 속도라는 것이 길마다 다르잖아요. 속도가 빨리 갈 때가 있고 적게 갈 때고. 그 아래 보면 이제 그 아래 왕복 평균 속도가 있잖아. 보면 도로 상태가 양호할 때는 사람이 시간당 2km를 간다고 보는 거야. 왜? 왕복 평균 속도가 시간당 2km 가는 속도로 간다 이거야. 그 다음에 지게를 지고 왕복하면 이거 뭐지? 인부 운반. 장애물이 있는 장소는 시간당 2km 가면 그냥 보통은 3km를 간다 이거야. 그죠? 장애물이 없을 때는. 도로 상태가 보통일 때, 양호할 때, 보통일 때, 양호하다는 거 이제 2km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돌멩이도 좀 적당히 있고 뭐 하면 1.5가 되는 거고, 도로 상태가 불량해서 뭐 가다가 보면 푹 빠진 데도 있고 그러면 이제 1 되는 거고, 논 같은데 0.5 되는 거고, 거리가 다르잖아요. 어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왜, 세종대왕 때가 법이 제일 힘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는 아마 그 태평성대가 된 게 관리들이 하도 바빠갖고 이 사람들이 다른 정신을 차릴 새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금을 부과하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부과를 하냐. 논에 따라서 다르게 하자. 그래서 상해 상, 상해 중, 상해 하, 중해 상, 중해 중, 중해 하. 그래서 9품으로 나눠서 세금을 부과를 차등해서 주자. 맞는 거지. 그거를 기준을 만들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는 법적으로 이게 뭐가 딱 정리돼서 딱딱 부러지게 나오는 거의 거의 없어요. 근데 어디 가면 이제 세조쯤 가면 막 나온다, 이제 법이. 뭐냐면, 그래, 그럼 잘못해서 죽여버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딱딱 잘라버려. 그러니까 사연을 따지는데 피곤했던 거야, 너무. 아버지가 너무 이 사연을 잘 따져서 일을 복잡하게 하니까 거기에 피곤했던 것 같아, 이 사람은. 근데 세종 때는 뭐 무지하게 따집니다. 그 경우를 다 따졌어. 누가 이제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누가 활 연습할 때 천으로 해서 활 연습하니까 좀 빨리 망가지니까 가죽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어느 가죽이 좋은지 가죽을 9가지로 골라서 다 테스트를 해갖고 몇백 가지 테스트 결과를 가져오라. 무슨 말을 못해. 무슨 말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거 완전히 그다음에 천이 왜 나쁜지 그것도 또 천의 종류대로 또 한번 해갖고 테스트해갖고 결과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때는 숭유 배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뭐 어떻고 유교는 어떻고 그러니까 누가 불교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나쁜 이유를 한번 다 증명해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야. 누가 그 시절에 그랬대. 그러니까 이게 다 등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준비 작업 시간이에요. 2분. 준비 시간 따로 줍니다. 이것도 이제 준비 시간 2분을 따로 주니까 이걸 따져서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자 이거야죠. 한번 해보자. 해봐야 되는 거지. 2톤짜리 100m는 어떻게 되냐? 2톤짜리 100m를 날릴 때는 인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거기 이제 13,500원 하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산을 하면 수식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2톤이니까 근데 거기 보면 말이죠. 도로 상태 구분도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도로 상태 구분에서
경사지가 되면 경사지는 운반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사지를 환산해 주는 게 있어. 만약에 경사도가 10도면 그러면 10% 각도가 6도 그러면 환산 계수는 2로 환산해 주는 거야. 에? 거리를 늘려 잡아 주는 거야. 알겠어요? 경사가 된다. 경사가 지는 것도 힘들잖아. 내리막길이건 오르막길이건 그런 걸 감안해 줘야 된다. 그지? 그래서 필요한 목도공 숫자 m이 얼마냐? 한 사람이 1회 40km를 나른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얼마냐면 40km에 2톤이니까 얼마냐면 50명이 필요한 거지. 2톤짜리 나르면 50명이 필요한 거야죠. 보통 사람들은 그 한 번에 몇 킬로 나르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것도 등급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쌀이 20kg잖아. 20kg 이상 된 거 봤어요? 30kg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쌀은 20kg 포장이 다지. 그러니까 25kg 이하는 그 가져가는 사람이 잘 가져가야 돼. 종이로 만들 테니까. 근데 25kg 넘으면 집어 던져도 되는 거니까 반드시 안 터지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기를 쓰고 20kg짜리 만드는 거야. 그거는 포장비가 많이 들어서. 근데 더 만들면 좋지 뭐. 더 잘 팔 수 있는 50kg짜리 만들면 뭐 좋지 뭐. 안 되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 40kg로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40kg를 한 번에 나른다고 보는 거지. 전문가니까 직업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이 뭐 더 많이 나르는 건 좋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했을 때 50명이 나르다고 보는 거니까 전체 시간이 얼마냐면 6 곱하기 60에 6시간. 그죠? 13,500원. 인원이 얼마냐면 인원이 40명. 그죠? 50명. 인원이 50명분 계산해서 50명분 계산하고 속도가 지금 거기 속도가 말이죠. 지금 거기가 길이 보통 도로 상태 보통이야. 보통이니까 얼마냐면 1.5로 갑니다. 1.5, 2.5잖아요. 1.5. 그 다음에 거기 뭐가 냐면 장애물이 있어요. 그죠? 참고 자료에 인부 운반으로 하고 장애물 중량물 운반으로 가라 그래서 1.5인 거야. 아주 까다롭게 계산해야 알겠어요? 장애물 중량물이 아니다 그러면 2.5잖아. 지금. 도로상태 보통에서. 장애물 중량물이 있어서 이제 1.5가 되는 거야. 1.5. 속도가 많이 안 나오지, 그죠? 60 곱하기 2를 해서, 그죠? 거리가 얼마냐면, 거리가 100m니까 0.1 km니까죠? 100m니까 0.1. 그 다음에 준비 시간 2분 계산해서, 계산해 주니까 얼마냐면, 18,750원이 나오는 거지. 계산하는 계산법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 조건은 다 따져줘야 돼, 알겠어요? 조건은 다 따져줘야 돼. 거기 있는 조건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들어가 있는 게. 8번. 콘크리트 전주 14m짜리 한 본. A종이잖아요. 필요한 근가 1개. 근가가 뭔지 알죠? 전주를 박으면 전주에 밑에 뿌리를 이렇게 딱 기둥을 주는 게 근가잖아. 전주 근가. 지선이면 지선에 대해서 뿌리 주는 게 지선 근가고. 근가는 뿌리야, 뿌리. 이게 없으면 넘어가니까. 근가야, 근가. 예, 근가를 1개를 도로 상태가 불량한 경사가 17도짜리 150m 거리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뽑아라. 노임은 이제 역시 13,500원 하고 1일 6시간 기준으로 하고 전주 한 번의 무게가 1520kg, 근가 1개는 150kg짜리다 했을 때 한번 산출해 보자.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도로 상태 불량 밑줄 치고 도로 상태 불량이 1.0 동그라미 치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골라놔야 돼. 그 다음에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에서 경사지 17도 동그라미 치고 환산계수 4. 이게 다 가만히 되는 거죠. 환산계수 4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수식이 똑같이 T분의 A에 M에 V분의 60 곱하기 2의 거리에다가 T라고 주면 뭐 A는 그죠? 13,500원 그냥 들어가는 거고 T는 6시간이니까 6 곱하기 60분 했었죠? 6시간 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다 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 전부 다 분. 시간분으로 따지니까 분으로 환산하는 거니까 M을 따졌는데 M이 얼마냐? 지금 무게가 전부 얼마냐면 전주 한 번이 1520죠? 1520kg 하고 그 다음에 근가가 150kg니까 전부 1370죠? 계산은 요걸 얼마 나누면 1인당 40kg로 나눈댔으니까 나누면 41.752인이 들어가는 거야. 필요한 사람 숫자는 한 번에 한다고 봐야 되니까 한 번에 한다고 봐야 되니까 일단 한 사람이 뭐 여러 사람이 20명이 여러 번 나누는 관계없는데
일단 한 사람번으로 나눠야지 딱 계산이 나오지. 기준으로. 41.75이네요. M은 41.75. 거리는 얼마냐? L은. 지금 이게 거리가 150m인데, 150m 그냥 안 보는 거죠? 그죠? 150m 그냥 안 보는 거야. 150m지만, 지금 얼마 17도짜리니까, 환상계수 4가 있어갖고, 얼마냐면 600m로 보는 거지. 600m 가는 건 똑같은 거야죠? 0.6km. L은 0.6이 들어가면 되고. 속도는 도로 상태 불량이기 때문에 1이잖아, 그죠? V가 1이잖아, 그죠? 속도가 1이지.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죠? 얼마냐? 13,500 나누기 M이 41.75인데, 그죠? 보통 이런 M, 맨 개수는 원래는 이건 계산할 때,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지만 원래 42명 이렇게 계산한다, 원래. 사람 쪽에 있었고, 원래는 이제 인건비 계산은 그렇게 사실 안 해요, 원래 계산할 때는. 근데 이건, 여기는 넣습니다, 아니었죠? 60 곱하기 2 곱하기 0.6에 대해서 2분 넣어서 계산해서 1115만, 11만 5,865원, 856원, 그죠? 계산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된다. 계산법은 이렇다, 이제. 9번. 콘크리트 전조 13m짜리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소음반 30m 이내, 20m 이내잖아요. 소음반은 이게 가까운 거리에 나누는 거 소음반이라고 그래요, 소음반. 가까운 거리. 이제 그 다음에 그 인력음반으로 해서 한다. 그때 소음반 거리가 지금 950m 지금 간 겁니다, 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운반도로는 도로 상태 불량, 전조 무게가 1350, 그 다음에 360분, 목동은 1050원, 목동은 1일 6시간 기준, 필요한 운반 인원 수가 얼마고, 전부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하나. 자, 도로 상태가 불량이니까 1 계산하고. M은 얼마냐? 날라야 될 것이 전부 얼마냐면 1350이니까 40 나눠서 얼마냐면 33.75인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얼마냐?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냐? T가 6 곱하기 60분에 10,050원. 그죠? 33.75.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죠? 이거. 그 다음에 도로 상태가 불량이니까 1분에 60 곱하기 2 하다음에 지금 얼마냐면 거리가 얼마냐면 지금 950m. 그죠? 0.9 곱하기 플러스 2분. 준비 시간 2분에서 10만 9,294원. 그죠? 10만 9,293원. 그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죠? 이건 뭐, 됐죠? 뭐, 나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 송전 설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철탑 기초의 굴착량을 산출하려는데, 철탑의 굴착량 얼마인 건데, 굴착량이란 게 뭐냐면 땅을 얼마큼 파야 되냐 이거야. 이걸 묻으려면. 이게 철탑 정부, 철탑 다리거든요? 철탑의 다리인데, 철탑의 다리를 이거 묻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이걸 이렇게 묻겠다는 거야. 이걸 묻어야 되는데, 다리를 묻어야 되는데, 어떻게 땅을 파냐? 땅을 파냐 물어보면, 어떻게 파냐면, 요거 지금 2m고, 요 깊이로 3m다. 밑에도 똑같이 가로세로 2m입니다. 가로세로 2m면, 가로세로 2m짜리면, 딱, 여러분 생각 이렇게 파고 싶지? 이렇게 딱 파면 좋겠지, 그냥. 이렇게 파야 되잖아. 이렇게 파면 공사가 또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파면 이렇게. 휴지각이라고 그래, 휴지각. 휴지각이라고 해서 높아야 되는 것이 2 곱하기 2 곱하기 3. 가로세로 높이잖아요, 그죠? 최적의 하고 1.21이죠. 휴지각이 1.1 있어서 1.1이 휴지각이 있어요, 휴지각. 이거 휴지각이라고 그래. 휴지각. 여유가 좀 있지. 해서 14.52에 200m죠? 이게 몇 회부터 3층이지 이거? 알겠어요? 가로세로 높이잖아. 이만큼의 흙이 나온 거지 이제. 그래서 이런 흙을 처리하는 비용도 또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이 층을 또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또 이걸 사용하든지 버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이 잔토 처리가 또 있어야 돼요, 그죠? 또 이 중에서 또 흙 중에서 또 되묻는 게 있잖아요, 되묻는 것도 있지. 예? 흙의 양을 계산하는 건 토목 계산 중요하지. 토목 계산은 묻어야 되는 것도 있고, 콘크리트 양도 있고, 그죠? 얼마큼 파야 되냐? 공수 계산. 11번에
그림같이 외등용 전선관을 지중해 매설하려고 하는데 터파기 양은 흙이 얼마냐? 매설거리가 50m고 전선관의 면적은 무시한다는 거냐? 이건 사다리꼴 면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파는 거야. 쭉 파는 거면 옆에서 보면 맞아? 옆에서 보면 이렇게 파겠지죠? 이렇게 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 면적에 대해서 길이만큼 곱해야 되지. 사다리꼴 면적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죠? 사다리꼴 면적 보통? 사다리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죠? 요 면적 어떻게 계산하죠? 요 반대편에 똑같이 붙여. 그래서 그 아랫면, 윗면, 높이 그래서 절반 나누면 되지. 꼭 이렇게 되지, 그죠? 사다리꼴 면적은 어떻게나 이렇게 계산해야죠? 밑면, 이거랑 똑같잖아. 밑면에 윗면에 높이 하면 두 개가 나오잖아. 절반 2분의 1 나눠버리면 되지. 그래서 꼭 이렇게 구해.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건 초등학교 4학년 교재. 그 이후로는 해본 일이 전혀 없어서 밑면 공식 외우기도 나빠. 어쨌든 이거야 이거. 이거니까 공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0m를 한번 팔아. 그 다음에 이 밑에가 300mm고 3cm죠. 위에가 600mm고 높이가 600mm죠. 이런 거 어떻게 되냐? 이러면 이제 계산하는 건 단면적 계산해 갖고 길이를 따지는 거니까 2분의 어떻게 따진다고요? 아까 요거 더하기 요거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예. 그래서 그 어떻게 계산하면 다 똑같아요.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요거 더하기 이거 계산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0.3 플러스 0.6 곱하기 높이 0.6 나누기 2 하면 똑같지. 이게 사대꼴 면적 길이 50m 계산하면 13.5 역시 메타 33 그죠? 200m만큼 크게 나올 것이다. 네. 자, 12번에 두 개의 맨홀 사이 지중전선 관로를 시설한다 이거죠. 맨홀 사이가 이제 100m네요. 좀 100m인데 참고자를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라. 200mm짜리 PVC 전선관 3열을 설치한다. 3열죠. 200mm짜리 직경이죠. PVC 전선관을 3열이라는 건 세 줄로 설치하는 거죠. 6.6 kV짜리 한 상이에요. 한 개. 150 스퀘어짜리. 이건 이제 요 안에 세 개 3상 들어있겠죠. 요 한 상당 120. 요걸 각 열에 열마다 3조씩. 이게 3개씩 들어가는 거야. 이제 진짜 3상이니까. 3조씩 들어가는 거야. 포설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공사되는 공구 손료를 포함한 직접 인건비를 다 계산하시오. 요것만 갖고 한번 해보죠. 그럼 거기에 아래 말이죠. 지금 전선관을 설치해야 되고 전선을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아래 표 1번에 전력 케이블에서 그 150 스퀘어짜리 쭉 밑줄 쳐야 돼요. 150 스퀘어짜리를 찾으셔서 케이블공이 얼마지? 케이블공이 얼마? 29. 보통 인부가 29. 이거 킬로미터 단위인데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0.1로 들어가야 되겠죠. 킬로미터 단위니까 표시해 줘야 되고. 오른쪽에 강관부설에는 지금 200mm짜리 200mm짜리가 배관공이 들어요. 배관공이 0.2죠. 그럼 메타 단위죠. 100을 곱해 주는 거죠. 단위를 잘 따져 줘야지. 응? 그럼 이제 배관공이 아까 그 공구손료는 뭐라 했죠? 직접 인건비에서 따져서 한댔지? 3% 알아요? 이제 그 공구손료가 들어간다니까 다 계산해. 직접 인건비. 배관공이 어떻게 되냐면 배관공은 0.22에서 배관공 있죠? 100m니까 100m. 그 다음 거기에 배관과 강관부설을 아래 잘 보시면 거기 보면 2열 동시는 180%, 3열 동시는 260%. 3열 동시가 260%지. 보여요? 3열 동시 260%. 1, 2, 3, 4 중에 4번에 있어. 4번에. 그죠? 됐어요? 4번에 보면 260%가 있어.
그 다음에 그 아래 6번에 보면 PVC는 강반이 60%, 0.6. 자, 다 봐요. 이제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보세요. 배관공이라는 건 파이프 배관하는 거야. 파이프를 놓는 사람인데, 봐봐요. 0.2가 들고 메타당기가 100m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들었냐면, 한 번에 한 개씩 3번 놓으려면 3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3번 해야 되잖아. 그거하고 3개를 한 번에 놓는 건 좀 쉽지. 그래서 3개를 인정 못 하는 거야. 2.6%라는 거야. 그걸 인정을 못 하는 거야. 3개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 동시에 3개 가져가서 설치하는 게 훨씬 낫지. 쉽지. 한 개씩 40개 하는 거하고 40개 날라놓고 한 번에 공사하는 거하고 얼마나 빨라. 그걸 인정. 그래서 2.6을 한 거고. 이건 뭐냐면 그 철제 금속관으로 하는 거에 비해서 PVC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쉽잖아. 그래서 60%만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 금액의 60% 정도는 될 것이다. 이거예요. 다 따져주는 거야. 그래서 얼마냐면 배관공이 34.6322 있죠? 요만이 필요한 거야. 그럼 케이블공은? 케이블공은 지금 킬로미터당이니까 그죠? 100m니까 0.1이지. 여기 킬로미터당이니까 0.1km. 그 다음에 얼마냐면 29. 그죠? 이 케이블공은 29잖아. 29. 29에 대해서 그 다음에 케이블공에 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케이블공 가서 다시 봅시다. 앞에 전력 케이블 시설에 가서 보시면 전력 케이블의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거기도 역시 13번에 가서 보시면 뭐죠? 3열에 260% 있지.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또, 그 다음에 그 아래 뭐냐면 단심 케이블이 있고 동일 공내에서 2조 이상 포설 시에는 한 조 추가마다 이 품에 80%씩 가산하라. 그럼 3조면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0.8 플러스 0.8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어요? 1 플러스 0.8 플러스 0.8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그죠? 그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할 때 그죠? 3열을 설치 포설 그다음 거기 그 앞에 내가 아까 얼마 노임 과정을 읽지는 않았네요. 노임 과정이 쭉 있는데 노임 과정이 쭉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임시 부설 있고 케이블 부설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송배전 케이블 포설제 50%씩 가산해서 하라. 그다음에 거기 그 16번에 보면 전압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시켜서 6.6 케이블은 얼마나 20% 증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6.6 케이블은 전압이 600V 이하는 그냥 가산이 없는데 3.3 케이블은 10% 더 증가시키고 6.6 케이블은 20%를 증가시키고 그죠? 네. 거기에 뭐냐면 16번에 있어요. 16번에 위에 16번에 네. 그걸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계산하니까 메타당 계산하고 케이블 인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케이블 공하고 보통 인부하고 결국 일을 반반씩 합니다. 그죠? 반반씩 해서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니까 0.5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보통 일에 대해서 한 선 0.8% 그 다음에 또 0.8%죠? 80%씩 한 조가 늘어날 때마다 3조니까 그 다음에 6.6 케이블 때문에 20%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3열 동시에 했으니까 2.6이 되는 거고 다 들어가 한 줄 다 내용 다 계산해서 11.762 케이블공 보통 인부 다 똑같습니다. 그죠? 들어가서 1인분 인건비가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인건비 합계가 있습니다. 인건비 합계가 있어. 인건비 합계를 계산해야 되고 그게 얼마 101만 2,530 되고 공구선료는 거기에 대해서 직접 인건비 3%니까 3만 370원 되고 그래서 이 전체 총계가 얼마냐면 그 공구선료를 포함한 직접 인건비 전체 비용은 얼마냐면 104만 2,900원 나오는 거지. 꼼꼼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다 계산이 돼야 되는 거야. 다 계산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네,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2열 동시에 할 때는 180%, 3열은 220%, 4열은 340%, 6열은 420%, 그죠? 6개를 하는 건 420%. 4개하고 4.2배 하는 걸로 끝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맨홀을 전기 맨홀을 설치할 때 맨홀 내에 있어야 되는 부속품. 맨홀 내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맨홀 내에 뭐가 있는지 대충 보면 당연히 내려가는 사다리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사다리 있어야 되고, 접지 연결 동봉이 있어야 되고, 후크, 행거 매다는 거, 그다음 클리트 고정대죠, 고정대, 전선 고정대, 지지대, 맨홀 뚜껑, 발판 볼트, 디딤 볼트 있어야 되지,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다 이거야. 맨홀 안에, 맨홀 들어가 보면 거기 사다리도 있고, 그다음에 접지 연결하는 동봉도 있고, 접지선 접지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후크도 있고, 그다음에 행거도 있고, 매다는 거잖아요, 전선. 그다음에 클리트라고 해서 클리트도 역시 고정대입니다. 고정대, 전선 고정대. 그다음 지지대 있고, 받침대, 그죠? 지지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맨홀 뚜껑 당연히 있고, 그죠? 맨홀 뚜껑도 있고. 그다음에 발판 볼트도 있어야 되죠. 디딤 볼트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이 중에서 아는 대로 읽으니까 한 5가지 정도 쓰면 될 것 같아. 예? 아는 대로니까 뭐 다 쓰라는 게 뭐 몇 개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건을 다 따져서 계산해 주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거 없으니까. 네. 13번. DV선 다음 문제를 읽고 필요시 참고자로 주어진 식과 답을 쓰셨는데, DV선이 뭐냐면 인입용 전선이잖아요. 인입용 전선. 전선인데 5.5 스퀘어짜리 두 선이죠. 두 선을 가공 인입 3조를 시설할 때 한 경간에 소요 인공을 계산하시오. 그럼 거기는 1번, 표 1번에 전선관이고 2번은 건주, 3번은 지선, 건주라는 건 전봇대 세우는 거고, 4번이 인입선이니까 표 4번으로 갑니다. 표 4번. 표 4번에 인입선 배선이 있는 거야. 가보시면 DV선은 80%라, 0.8%라 했으니까 거의 5.5 스퀘어니까 거의 뭐죠? 0.25로 와. 배전선 5.25, 0.25. 배전 0.25잖아, 0.25. 다 곱하기 2C니까 두 개를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2 안 곱해도 돼. 거기 배전 용량이 0.25니까 0.25인데, 그죠? DV선은 인입용은 80%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0.8이고, 그 다음에 거기 3조일 때는 얼마나 그랬어요, 거기? 해설 3번에 가공인입선 3조일 때는 1.3으로 했잖아요. 이게 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조건을 다 줍니다. 3조 포설, 3조 가공, 그죠? 3조. 그 다음에 이것이 그 DV선은 0.8로 하는 거고. 줘서 계산을 하면 얼마냐? 0.261이 된다, 그죠? 맨 뒤엔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 그죠? 두 번째, 2번. 2번은 PVC 전선관인데, 전선관 36mm를 150m를 콘크리트 매입 시공을 하라. 후광 전선관. 후광은 두터운 광이라는 거죠. 이건 매입해서 쓰는 겁니다. 박광은 얇은 관이라는 거. 박광은 얇은 거. 후광은 티크니스입니다. 티크니스. 그죠? 후광 계산했을 때 이건 36mm를 250m를 시설해서 철강조 노출이야. 철강조 노출로 계산한다. 그럼 거기 내용에서 찾아야 됩니다. 뭐냐, 표 1번에서. 전선관이잖아, 전선관. 표 1번의 전선관을 보면, 표 1번 전선관에 PVC 36mm 찾으셔서, PVC 36mm 얼마죠? 거의 0.1이죠? 내선 용은 0.1이잖아. 밑줄 치고. 후광 전선관의 36mm는 내선 용은 0.2죠? 밑줄 쳐. 그 다음에 거기 해설해 보면 콘크리트 매입 기준이고, 해설의 두 번째 보면 철강조 노출은 1.25. 그죠? 125% 있잖아. 그러면 내선 용은 어떻게 되나? 그죠? 내선 용은
내선 전공은 얼마냐? 이거 계산하려면 얼마냐면 0.1에 150m. 이것이 이제 PVC고, 그 다음에 그 후광전선관은 0.2. 250m 곱하기 얼마냐면 250m. 그죠? 곱하기 1.25. 철광력 노출. 해서 계산하면 얼마냐면 77.5인이 되겠다. 주어진 조건을 다 감안해 줘야 돼. 괜히 넣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1, 2, 3, 4 다 줍니다. 다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한다는 거지. 계산 대상이 뭐냐라는 거 아는 거죠. 3번에 주택가에서 배전선로를 할 때는 지세별이 어떤가를 봐서 할증을 얼마를 주냐? 10% 줍니다. 10%. 주택가에서는. 사실 주택가가 딴 데보다 더 어려운 수가 있어죠. 주택가가 참 어렵습니다. 주택가 옛날에 이삿짐 나르는 것도 주택가가 힘들어요. 이삿짐 나르면 이제 전선들이 많아갖고 그거 다 걷어가면 안 되잖아. 그 전선이. 그러니까 다 위에 올라가서 그다 제끼는데 주택가는 바닥에 보도블록도 힘들어. 보도블록 한 개 얼마짜리라고. 내가 수업 할 때 얘기했는데 보도블록 한 개 얼마 정도 한지 알아요? 보도블록 한 개 깨면 한 개 깨면 50만 원이야. 50만 원. 그래서 이삿짐 그날 일한 거 다 날리는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공공기물이기 때문에 공공기물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 그거 뭐 하나 부러뜨리고 하나 새로 갖다 심어주면 되지. 절대 안 돼요. 아마 그게 가로수 하나에 돈 천만 원 하겠지, 그건. 그러니까 그 공중 화장실에 있는 변기, 그거 아마 한 몇백만 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손대. 그러니까 뭐 아까 맨홀 뚜껑 이런 거 걷어다가 뭐 쇠붙이 팔면은 고철값으로 돈 좀 벌겠다. 아마 거기 한 100배쯤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공공기물은 그 값으로 보면 안 돼. 어쨌든 간에. IV 전선은 여러 가지 힘든데, 여러 가지로. 4번에 IV 전선 뭐죠? 600V 비닐 전원 전선이잖아요. 22스퀘어짜리. 스퀘어짜리가 바닥면에 1200m, 천장에 2400m, 벽면에 400m면 전체 소요 전선, 옥내는 어떻게 한다 했죠? 옥내는 10% 할증. 그죠? 왜냐면 잘라서 공사할 거니까. 그러니까 바닥면에 1200m, 천장이 2400m, 그다음에 벽면에 400m 들어간다면 요거 전체 계산한 데 대해서 1.1배를 해서 계산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전선은 수량을 계산에 타당하다 해서 4400m로 전선량을, 소요량을 뽑아야 되는 거다. 이래야지 공사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문제가 상당히 골치 아픈데, 5번째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아주 좀 질릴 것 같은데, 38스퀘어였죠? 38스퀘어 IV 전선 6가닥하고, 본이라는 건 6가닥. 그 다음에 22스퀘어가 한 가닥. 이거를 후광전선관에다 넣고 싶은 거야. 후광전선관에다 넣고 싶은데,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전선이 들어가면 38, 거기 32% 들어가죠. 후광전선관 3248인데, 이거 뭐냐면, 굵기가 같을 때예요. 굵기와 재질이 같을 때는 이만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전선관 내에 절반 면적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전선관이 있으면 여기다 전선의 면적이, 전체 면적이 절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선이 다를 때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38%밖에 30% 못 들어가. 열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곤란해져. 열이 발생하면 뭐죠? 이게 전선이 많이 들어가면 열이 발생하면 저항이 커지잖아.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작게 흐르니까 결국 과열이 생기는 거야. 과열이 생겨서 뭐냐면 불나는 수가 있지, 잘못하면. 그래서 전선관을 꽉 채우면 안 되는데, 후광전선관 이게 32%는 여러 가지 종류에 들어갈 때, 이게 두 가지 종류니까 32%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32%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근데 그렇게 해서 단면적을, 이제 후광전선관의 굵기를 따져라. 딱 했는데, 후광전선관은 굵기가 정해져 있어야죠. 16, 2에, 28, 36에, 42, 54에, 70, 82에, 92에, 104입니다. 이게 후광전선관 굵기 표예요. 16mm부터 104mm까지. 근데 후광전선관의 적당한 굵기를 찾으라는 거니까, 거기 표 5번에 가면, 내단 면적 32%일 때 48%는 이게 있어요. 근데 골치 아픈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단면적을 계산해야 되는 표를 안 준 거야.
그리고 절연체 두께를 줬어요. 38스퀘어는 절연체 두께가 얼마냐면 지금 1.8mm고 그 다음에 22스퀘어는 1.6mm의 절연체 두께가 있다 이거야. 그럼 전선 두께는 계산을 해라 이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기는 좀 힘들고,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걸 알고 있다는 건 조금 준비가 좀 더 된 사람인데, 사실 이건 나도 사실 이렇게는 잘 안 하는데, 얘가 38스퀘어가 소선 7가닥이 2.6mm짜리거든요. 이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7가닥이 각선이 2.6mm짜리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말이죠. 소선 7가닥에 소선의 지름 2.6mm짜리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절연체 두께 1.8mm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됐으니까 요 길이가 2.6 3개에다가 1.8 2개가 있는 거잖아, 지금 이게. 이 지름이 나와서 단면적 계산이 돼야 된다, 이거. 이 얘기를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요걸 계산을 해서 내라, 이거야. 그래서, 두 개가 사실 다 7가닥짜리인데, 22스퀘어는 얼마냐면 7가닥에 2.0mm짜리고, 얘는 2.6mm짜리거든? 그럼 이제 얘는, 38스퀘어는 어떻게 되냐면 2.6mm 곱하기 3 한 다음에 1.8 곱하기 2지. 이게 외경의 규제. 얼마 되냐면 이것이 11.4가 나오는 거죠. 4mm가 나오고, 22스퀘어에서는 얼마 되냐면 2.6mm 곱하기 3개 더하기 얼마 1.6 곱하기 2가 돼갖고, 이건 얼마냐면 9.2mm가 나와요. 그래서 단면적이니까 파이를 자생해야 될 거 아니야. 파이 곱하기 2분의 11.4의 제곱 아니야, 하죠? 플러스 파이 곱하기 2분의 9.2의 제곱 아니야, 하죠? 파이 자생해서 가닥수를 계산해 줘야 되지. 이게 몇 가닥이야, 지금? 6가닥 아니야, 6가닥. 곱하기 6가닥 플러스 파이 곱하기 2분의 9.2의 제곱 곱하기 가닥수가 한 가닥 아니야, 그죠? 계산을 해준 게, 해서 계산하니까 단면적이 얼마 나오냐? 675.55 스퀘어 나오는 거죠? 이거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후광전선관표에서 후광전선관 내단면적 32%짜리 표를 따라가 봐. 요거보다 큰 게 뭐냐면 730이 나오잖아. 찾았어요? 응? 찾아봐. 표 5번에 내단면적 32% 따져서 675보다 큰 거 찾으면 732가 나와. 그 옆에 전선관의 굵기 얼마 있죠? 54mm 있잖아, 지. 후광전선관 54mm짜리를 선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이거지, 이거. 675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니까 734로 와야 되지. 732로 와야 되는 거지. 그래도 54mm짜리로 가야 되는 거지. 되겠죠? 이거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었지? 얘가 문제가 있는 거야, 얘가 7가닥이 2.6mm라는 게 어디 주지도 않고 얘기했잖아, 지금. 이게 사실 걸려서. 그렇지만, 할 수 없어, 그냥 이건 뭐, 복걸복이야. 나머지는 다 풀어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걸린다, 그죠? 필기할 때 네. 이렇게 하나